안녕하세요. 어류칼럼니스트 김지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름에 맛이 좋아지는 농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농어는 우리 소비자들한테 약간 고급 횟감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횟집에 가면은 가장 흔히 먹는 광어, 우럭이 있다면 그거보다 한 1, 2만 원 더 줘야지 먹을 수 있는 이제 도미하고 농어가 있잖아요. 딱 농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딱 이 정도인데요. 사실 우리가 먹는 농어의 한 80%는 양식이고 또 그 중에 대다수가 중국산에서 넘어온 농어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광어 같은 경우는 양식이 자연산보다 맛이 더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농어만큼은 양식의 자연산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압도적으로 자연산이 맛이 있지만은 그만큼 귀하고 비싸서 일반 소비자가 일반 횟집에서 접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산 양식 농어를 자연산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농어에 대해서 또 자연산과 양식 구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는 그 농어목 가장 큰 상위 카테고리에 속하는 농어목에 속한 농어입니다. 다 자라면 1m가 조금 넘는 크기로 자라는데요. 우리나라 동서남해 제주도에 모두 서식하며 그 기수육을 굉장히 좋아해요. 기수육이라는 게 그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그 삼각주 근처인데요. 이쪽으로 흘러나오는 플랑크톤 또 그걸 먹으려는 작은 베이트 피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먹잇감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농어는 기수역으로 이제 많이 몰려서 유어기 때 생활을 하다가 점차 자라면서 먼바다로 빠집니다. 이 농어 같은 경우는 다 자라도 이빨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농어를 잡으면은 손가락을 입에 딱 집어넣어서 들죠. 이빨은 나지 않지만은 굉장히 포악한 포식성 어류입니다. 이빨로 씹어먹는 그런 어류가 아니라 통째로 삼키는 어류죠. 그래서 농어가 좋아하는 작은 이제 멸치 같은 베이트 피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이트 피쉬 떼를 찾아서 항상 농어는 다니죠. 농어 같은 경우는 성장하는 크기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을 이제 출세어라고 하는데요. 서해하고 서남해에서는 어린 농어를 깔따구라고 부르고 남해에서는 까지매개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농어가 몸 길이 50cm 정도 이상 자라면은 그제야 농어라는 제 이름을 붙여주지요. 그리고 80cm 이상, 몸 길이 80cm 이상의 4kg가 넘어가면은 그때는 따오기라는 말이 붙습니다. 이 따오기는 출세어에 의한 이름이 아니라 낚시꾼들이 붙인 일종의 이제 속어 같은 거죠. 국내에 서식하는 농어가 총 3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것이 농어하고 점농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종은 난류성 어종인 넙치농어가 있습니다. 넙치농어 같은 경우는 제주도 그리고 부산 이 남해 일부 지역에서만 한시적으로 회유를 합니다. 대마도나 규슈 남단에 가면 더 많은 개체가 서식을 하고요. 넙치농어는 넙치와 농어의 합성어가 아닙니다. 그냥 넙치처럼 이게 체구가 아주 넓어서 붙인 말인데요.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환상의 물고기 그리고 횟집에서는 먹을 수 없는 환상의 생선회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일부 넙치농어를 좋아하는 낚시꾼들에 의해서만 그 맛이 간간히 전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주로 횟집과 수산시장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점농어, 양식산 점농어하고 민농어라고 불리죠. 농어입니다. 이 둘은 이제 우리나라 서남에 집중적으로 서식하고 있고요. 점농어 같은 경우는 특히 서남에 많이 서식을 하는데 중국에서 양식으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 둘의 구분법은 점의 여부에 달려 있어요. 민농어 같은 경우도 등에 보면은 자잘한 점이 있는데 펼쳐진 등 지느러미가 점이 나진 않습니다. 근데 점농어는 등 지느러미에도 점이 많이 박혀 있어서 한눈에 봐도 쉽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둘을 해로 뜨게 되면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농어보다 점농어가 조금 더 맛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제가 먹어본 바로는 둘의 맛의 차이를 잘 못 느끼겠어요. 그만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농어 자연산과 양식산의 차이가 있는데요. 농어는 의외로 외형부터 시작해서 회를 뜬 모습까지 이 둘의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서 조금만 눈썰미가 있으면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형을 살펴보면 자연산 농어는 채색이 밝고 등 쪽에 이렇게 약간 금색빛이 이렇게 비춥니다. 금색빛이 납니다. 반면에 양식산 농어는 전반적으로 채색이 어둡고 등이 검어요. 이거는 이제 햇빛이 들지 않는 양식장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환경에 맞게 채색이 변화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회를 쳤을 때는 자연산 같은 경우는 어린 농어 같은 경우는 양식산 농어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젓갈색 혈압육에 약간 탁도가 있고 약간 어두운 약간 그 불투명한 그 근육이 형성이 되어 있지만 이 농어가 50cm 이상 자라게 되면 마치 도미처럼 선홍색 빛깔을 냅니다. 그리고 살점에는 뭐 실핏줄이나 검은 핏줄이 하나 없이 아주 깨끗하고 밝은 유백색으로 빛이 납니다. 이게 이제 자연산 농어의 특징이고요. 양식산 농어는 회를 떴을 때 젓갈색의 어두운 혈압력을 가지고 있고 근육에는 무수히 많은 검은 실핏줄이 이렇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건 한눈에 봐도 양식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해안가 지방에 있는 횟집의 경우 주로 자연산을 잡아다가 수조에 넣어두고서는 이제 한 며칠 안 팔려가지고 일주일 이상 넣어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자연산 농어가 수조에서 일주일 이상 가둬놓게 되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를 뜨면은 양식산 농어처럼 검은 실핏줄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사실 농어가 다른 어종보다 이게 특별히 여기는 까닭은 그 속을 편하게 하고 소화흡수를 돕는다는 그 문헌이 있어요. 그 중국에서는 농어를 노라고 하는데 그 본초 경소에 기술된 농어는 그 맛이 달고 연하며 기를 평하여 비위에 좋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를 오래전부터 소화제로 이용했던 흔적이 있어요. 중국에서는 농어를 말려서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걸 먹으면은 이제 소화제처럼 이용될 수 있다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농어가 호황기를 보충해주고 속이 좋은 속을 편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생선으로 인식이 된 거죠. 농어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여름에 제철입니다. 이유가 뭐냐면 보통 해수어의 70% 정도는 봄에 산란을 해요. 봄에 알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겨울에는 그 알을 만들기 위해서 영양 섭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종들은 대부분 겨울이 제철이에요. 그런데 농어는 민어와 마찬가지로 늦가을에 산란을 합니다. 알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가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알을 만드는 과정이 여름부터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여름에서 가을까지 가장 맛이 좋은 이제 제철 생선이 된 겁니다. 농어를 잡게 되면은 농어는 특유의 바늘털이가 있어요. 이 바늘을 떼어내려고 공중에서 한 1m 가까이 점프를 하면서 몸을 비트는데 그 모습이 장관입니다. 그래서 농어의 바늘털이를 보기 위해서라도 이제 낚시에 빠지는 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농어는 광어만큼은 아니지만 우리가 광어, 우럭에 조금 질렸을 때 이제 조금 더 별미, 조금 더 고급 어종을 먹어보자 했을 때 주로 도미하고 강섬돔이랑 농어를 많이 먹게 되는데요. 이 농어 같은 경우는 숙성했을 때 더 맛이 좋아지는 생선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크면 클수록 맛이 좋고 다른 어종에 비해서 단맛이 조금 더 들어있어서 지금 늦봄부터 초가을까지 이때 이 농어를 3시간에서 6시간 정도 숙성한 농어를 얇게 떠가지고 먹는 회가 전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 깊었는데요. 농어 같은 경우는 다른 어종과 달라서 여름부터 늦봄부터 시작해서 초가을까지 가장 맛이 좋은 제철 생선입니다. 그래서 농어는 민어와 마찬가지로 여름을 대표하는 제철 횟감으로 통하고 있죠.